제12과 한 번 갈아타야 돼요.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부분 중에 듣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죠. 수업이 9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9시에 시작하다 라고 얘기하고요, 1시에 끝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남편, 아내 이런 사람들을,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어디에서 만나요? 우리는 시청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시청이라는 것은 영어로 써보면 시리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역이라는 것은 지하철역이 되겠죠. 지하철역을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시청역이 있습니다. 시청역이 있으면 여기에 역이 있고요,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이냐면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문이 되겠는데요, 이걸 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출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출구라고 하는데 출구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를요, 예를 들면 7번 출구다, 5번 출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듣기 부분에서요, 이런 부분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M이라고 썼는데 이 M은요, 한국어로 미터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 있으면요, 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봅시다. 이건 뭐라고 합니까? 센티미터라고 읽고요, 이건요, 밀리미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한국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표기하는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듣기 부분을 듣고 문제도 풀어봅시다. 듣기. 여보, 나예요. 수업 끝났지요? 네, 방금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려고요. 그러면 집에 가지 말고 우리 회사 앞으로 와요. 같이 저녁 먹어요. 정말요? 좋아요. 그런데 시청역에서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돼요? 3번 출구로 나오면 돼요. 알았어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3번 출구로 나와서 50m쯤 오다가 왼쪽을 보면 약국이 있어요. 그 약국 앞에서 만나요. 자, 듣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화 씨는 시청역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됩니까? 자, 3번 출구라고 얘기했죠. 지하철 3번 출구다. 미화 씨는 어디에서 영호 씨를 만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사람은 약국 앞에서 만날 거예요. 약국 앞에서만 써도 되고요, 약국 앞에서 만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시청역에서 약속 장소까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 먼저요, 3번 출구로 나오다, 그 다음에요 50m 정도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시청역에서 3번 출구로 나와서 50m를요 미터라고 표현해 봅시다. 미터쯤 가요. 자, 이쯤이라는 것은 abou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역에서 3번 출구로 나와서 50m쯤 가요. 그러면 약국이 있습니다. 자, 말하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한국역,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요, 자, 여기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똑바로 가다가 여기 사거리가 나오죠. 첫 번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에 한국역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도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똑바로 가다가 첫 번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에 한국역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병원을 봅시다. 똑바로 가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자, 다시 한번요. 똑바로 가다가 두 번째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병원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빵집입니다. 우리 빵집은 어떻게 갑니까? 자, 똑바로 가다가 두 번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에 우리 빵집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다음은 커피숍입니다. 똑바로 가다가 첫 번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사거리에서 직진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만나 커피가 커피숍이 보일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똑같이 똑바로 가다가 첫 번째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두 번째 사거리에서 직진하면 왼쪽에 은행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길을 가르쳐주는, 길을 알려주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읽기 부분입니다. 자, 대중교통 에티켓 영어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예절, 교통 예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말로는 교통 예절이니까요. 교통 예절, 교통 에티켓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지하철과 버스를 얘기하는데 공통적으로 지하철에도 들어가고 버스에도 들어가는 말 공통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양보하다, 양보해야 하다. 우리가 배웠던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돼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꼭 양보해야 됩니다. 그럼 양보가 뭡니까? 내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이 오면 이쪽에 앉으세요. 이렇게 자리를 주는 것. 이것을 양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요, 임산부라는 것은 여기 뱃속에 아이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임산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노인이라고 그러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는 몸이 약한 사람들을 노약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요. 장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이 있으면 이쪽에 앉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자리를 줍니다. 이것을 양보하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휴대전화를 봅시다. 자, 이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요. 띠리리리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떨리게 하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하고요. 통화,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여기야. 금방 갈게. 이러면 안 됩니다. 여보세요? 금방 갈게. 지금 지하철이야.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조용히 작은 소리로 통화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역시 must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지하철을 보도록 합시다. 지하철은요. 먼저 내리고 나중에 타야 됩니다. 먼저라는 뜻이고요. 나중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리고 나중에 타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뛰거나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고 지하철 안에 잡상이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팔아요.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잡상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물건을 사요. 안 됩니다.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가끔, 아주 가끔 있습니다. 물건을 사면 안 됩니다. 자, 신문은 접어서 보고 직접 가지고 내려야 합니다. 지금은 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지만 옛날에는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문은 접어서 보고요. 버리고 가면 안 되고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뜻인데요. 요즘은 없습니다. 요즘은 신문을 잘 보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버스입니다. 버스를 좀 살펴보면요. 버스에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앞에 문과 뒤에 문이 있는데요. 앞에 문에서는 탑니다. 뒤에 문에서는
내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앞에 문에서 타고 뒤에 문에서 내리는데요. 자, 이 타다를요,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역시 내리다도 땡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타다는요, 승차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내리다는 하차하다. 다시 한번 타다는 승차하다, 내리다는 하차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봅시다. 앞문으로 타고 승차하고 뒷문으로 내려야 합니다. 하차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려요. 앞문으로 승차하고 뒷문으로 하차해요. 그리고요, 버스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버스에 탄 후에는 자리에 앉아요. 아니면 여기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를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손잡이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요, 버스에 타기 전에는 교통카드나 현금, 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 거고요.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에티켓, 공통,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통화는 작은 소리로 해야 합니다. 지하철 1. 먼저 내리고 나중에 타야 합니다. 2. 뛰거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습니다. 3. 지하철 안 잡상인에게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4. 신문은 접어서 보고 직접 가지고 내려야 합니다. 버스 1. 버스 안에서는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다. 2. 앞문으로 승차하고 뒷문으로 하차해야 합니다. 3. 버스에 탄 후에는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4. 버스에 타기 전에 교통카드나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읽기 부분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지하철에서 해도 되는 행동을 고르세요. 잡상인에게 물건을 사요. 안 됩니다. 휴대폰 전화를 벨소리로 해요. 아니요, 벨소리가 아니라 진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네요. 신문을 접어서 봐요. 네, 신문을 접어서 보는 게 맞습니다. 지하철이 오면 빨리 타요. 아니요, 먼저 내리고 나중에 타요. 먼저 내리고 나중에 타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버스는 앞문으로 타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앞문으로 타고요. 뒷문으로 내리다를요, 하차하다라고 얘기하고요. 타다를요, 승차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먹을 수 없어요. 버스는 교통카드로만 요금을 내야 돼요? 아니요, 교통카드도 오케이. 그리고 현금, 진짜 돈이죠. 진짜 돈도 오케이. 그래서 아닙니다. 자, 다음은 쓰기 부분입니다. 어휘를 좀 살펴보고 같이 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용하다라는 것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use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용하다는요, 지하철 또는 버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 이것을 이용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요, 노약자석이 있습니다. 이 석은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리가 있는데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자리입니다. 노약자는요,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위한 자리이고요. 장애인은 몸이 불편하신 분, 자, 장애인은 더 핸디캡트,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분을 얘기합니다. 임산부는요, 뱃속에 아이가 있는 엄마들을 얘기합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 엄마들, 이런 사람들을 임산부라고 한대요. 이런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에게 노약자석을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앉으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줘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친구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거기에 앉지 맙시다. 우리 다른 자리로 갑시다. 양보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쓰기 부분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기 부분을 같이 쓰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하철역 근처에 삽니다. 그래서 버스보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합니다. 자주 이용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친구와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노약자석이 되겠죠. 노약자석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노약자석이죠. 그런데 친구가 썸낭씨, 거기에 앉지 맙시다. 다른 자리에 앉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친구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요? 이렇게 물어봤죠. 친구는 그 자리가 노약자, 임산부 또는 장애인까지 노약자나 임산부가 앉는 자리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자리가 없으면 앉을 수 있지만 할아버지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 타면 꼭 양보하세요. 꼭 양보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는 임산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교통수단,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람, 즉 교통약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노약자석을 양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요, 13과를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